영상 편집으로 취업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프리랜서인데 편집 단가를 조금이라도 더 올리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상 퀄리티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편집 중입니다. 우리가 시청하는 영상 콘텐츠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연출, 편집, 자막, 트랜지션, 배경음악, 효과음,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영상이 완성됩니다. 이 중에서 저는 단기간에 영상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자막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영상들을 보면 이게 전문가가 만든 건지 아마추어가 만든 건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편집자들의 디자인 실력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그런 영상들을 보다 보면 괜히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못 만들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영상 퀄리티를 올리고 싶기는 한데 정작 내 영상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몰라서 계속 방황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는 편집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가 자막입니다. 사실 영상에 사용된 자막만 봐도 이 영상이 초보가 만든 건지 아니면 경험이 있는 편집자가 만든 건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의 퀄리티를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자막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그대로 따라 해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트렌드에 맞는 자막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자막을 만들기 전에 어떤 종류의 자막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자막 종류에 대한 정식 명칭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표현되는 단어들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예능 프로그램 기준으로 영상에 사용되는 자막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 자막. 인물이 말하는 나레이션 내용을 전달할 때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자막입니다. 주로 깔끔한 고딕체와 그림자 효과를 활용하여 배경과 잘 분리되도록 디자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막바를 사용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강조 자막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나 포인트가 있을 때 사용하는 자막입니다. 폰트를 크게 사용하기도 하고 색상을 화려하게 사용해서 시선을 끌도록 구성합니다. 세 번째, 감정 자막입니다. 화자의 감정을 시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자막입니다. 예를 들어 호감, 진지,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을 자막 스타일로 표현을 합니다. 네 번째는 포인트 자막입니다. 앞에 3가지 자막과는 달리 화면 어디에나 자유롭게 위치시키고요. 인물 옆에 띄우거나 제3자의 말을 표시하거나 인물의 표정을 강조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이렇게 자막의 종류를 나누는 이유는 각각의 용도에 따라 템플릿을 미리 구분해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전 용어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보 편집자분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자막 디자인의 톤 앤 매너입니다. 우리가 디자이너도 아닌데 자막의 톤 앤 매너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 각 프로그램들마다 고유의 자막 스타일이 있다는 것을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단편이 아닌 시리즈물의 영상을 편집할 때는 그 프로그램의 톤 앤 매너에 맞게 템플릿을 먼저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컷 편집 후 해당 템플릿을 사용해서 자막을 넣는 방식으로 편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막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작업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시청합니다. 시청하면서 자막이 나올 때마다 해당 화면을 캡처를 해줍니다. 저는 최근에 MBC에서 방영 중인 굿데이라는 프로그램을 캡처해서 예시로 정리해봤습니다. 캡처한 자막들을 앞서 설명드린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줍니다. 처음엔 자막 구분하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자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감이 생기실 겁니다. 제가 정리한 굿데이 자막의 예를 보여드리자면 기본 자막 1개, 강조 자막 6개, 감정 자막 7개, 포인트 자막 3개 이렇게 나눠집니다. 감정 자막의 경우에는 해당 감정을 작성을 해주는 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굿데이는 그린 색상을 메인 톤 앤 매너로 잡고 자막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색상으로 톤 앤 매너를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전체적인 작업을 저는 자막 레퍼런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자막 디자인을 캡처한 레퍼런스를 그대로 복제해서 사용하시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고 본인 스타일대로 변형을 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초보라서 디자인 변형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 영상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열고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비디오 1번 트랙에 영상을 하나 깔아주고요. 그리고 자막 카테고리별로 분류한 것 중에서 기본 자막 스샷을 불러와 줍니다. 먼저 동일하게 자막을 타이핑해서 넣어줍니다.
자막이 잘 보이게 사이즈 조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폰트를 정해야 하는데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일한 폰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폰트가 주는 느낌은 최대한 가져간다. 세 번째로 무료 폰트만 사용한다 입니다. 저는 어도비 폰트에서 제공되는 무료 폰트만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의 폰트는 릭스 독립 고딕 프로를 사용을 했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폰트는 210 옴니 고딕을 사용을 했습니다. 레퍼런스 이미지에는 자막바를 사용을 했습니다. 저도 자막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새 레이어 선택하고 사각형을 선택해 줍니다. 레이어 순서를 가장 아래로 변경시킵니다. 쉐입 레이어의 위치와 크기를 조정해 줍니다. 쉐이프가 위에 하나 더 있으니까 복사를 해서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위치를 좀 정리를 할게요. 쉐입 레이어의 색상과 폰트의 색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레퍼런스 이미지에 보이는 이렇게 구멍난 부분은 저는 라인으로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검정 바의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자막의 위치를 따라가야 재밌으니까 반응형 디자인을 적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바의 고정 대상은 GD82 무대 텍스트로 고정을 하고, 여기 가운데로 고정 대상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텍스트는 하단에 있는 큰 텍스트에 고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 지정을 해주고 좌측 정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졌으면은 텍스트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좌측 정렬로 되어 있는데 다시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고요. 시키고 정상적으로 수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 말자막을 완성을 했으면 이젠 템플릿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자막 클립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 메뉴에서 모션 그래픽 템플릿으로 내보내기를 선택해 줍니다. 이름은 저는 굿데이 기본 자막이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로컬 드라이브를 선택을 하고 경로를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템플릿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 찾아보기 탭에서 하단에 있는 모션 그래픽 템플릿 설치 버튼을 눌러서 방금 전에 저장했던 템플릿을 불러와 줍니다. 여기 새롭게 템플릿이 생성이 됐습니다. 이제 편집할 때 템플릿을 드래그해서 바로바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대충 어떻게 만드는지 감이 오시죠? 이번에는 강조 A 자막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막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레퍼런스 했던 이미지를 불러와 주고 텍스트를 먼저 타이핑을 해줍니다. 레퍼런스한 폰트와 느낌이 비슷한 폰트를 찾아줘야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위에 폰트는 210 컴퓨터 세탁이라는 폰트를 사용을 했고, 아래 폰트는 릭스 독립 고딕이라는 폰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폰트의 색상 및 크기를 알맞게 조절을 해주고요. 그리고 레퍼런스 이미지를 자세히 보시면 두께가 살짝 표현이 되어 있죠. 저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그림자로 두께를 표현을 해주는 편입니다.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기본 그래픽 패널 하단에서 그림자를 활성화 시켜주고 검정색 불투명도 100으로 만들어줍니다. 프림 효과는 0으로 주시고 거리는 첫 번째 어두운 영역의 거리는 1만 줍니다. 똑같이 어두운 영역을 여러 개 만들어서 두께만 조금씩 다르게 줍니다. 2, 3 이렇게 두께를 줬죠. 확대를 해서 보시면 두께가 표현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박스도 텍스트가 변경됨에 따라서 위치가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사각형 쉐입은 작은 텍스트에 반응형 디자인을 걸어주고, 여기 작은 텍스트는 다시 큰 텍스트에 반응형 디자인을 걸어줬습니다.
레퍼런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톤앤매너 컬러를 그린색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블루로 색상을 변경하였습니다. 강조 B 자막은 A랑 유사한데 폰트만 살짝 다르게 썼습니다. 우리도 폰트만 살짝 다른 느낌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큰 자막은 210 옴니 고딕이라는 폰트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작은 자막은 210 컴퓨터 세탁이라는 자막을 사용을 했습니다. 강조 C 자막도 기존과 유사하지만 폰트만 살짝 다르게 해줘서 다른 느낌을 줬습니다. 하단의 자막 폰트는 210 컴퓨터 세탁 폰트를 이용을 했습니다. 강조 D 자막은 기존보다는 좀 더 강력한 느낌이죠. 두껍고 힘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210 슈퍼 사이즈라는 폰트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똑같이 어두운 영역을 이용을 해서 자막의 두께를 어느 정도 표현을 했고요. 좀 더 두껍게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두운 영역을 좀 더 추가하면 되겠죠. 사실 레퍼런스 자막들을 보면 이렇게 텍스처들이 살짝씩 보이는데 프리미어 프로 기능만으로는 텍스처를 구현해서 편리하게 사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에펙으로 구현하면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어 프로 순 기능만 이용하는 게 편리할 것 같아서 텍스처는 과감히 빼버렸습니다. 강조 2 자막은 진지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210 자막이라는 폰트를 위아래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강조 F 자막은 럭셔리한 느낌을 낼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래 큰 자막은 둠켈 셰리프 폰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위에는 210 옴니 고딕입니다. 그런데 여기 스트로크를 보시면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고 명품 숍까지는 스트로크를 검정색 그리고 위에 흰색 두 가지를 사용을 했고 뒷부분은 검정색만 사용을 했습니다. 스트로크를 다르게 주기 위해서는 해당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 스트로크 부분에 플러스 버튼을 이용을 해서 스트로크를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감정 폰트로 넘어가 볼게요. 감정 호막 자막에 들어가는 폰트는 김정철 명조 폰트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 레퍼런스를 보면 글로우 효과가 들어가 있죠. 여기 글로우 효과는 그림자 효과의 수치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표현을 해줬습니다. 감정 진지 자막은 진지한 느낌이 묻어나도록 폰트는 210 평화 폰트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앞에 글자랑 뒷자막의 스트로크를 다르게 준 게 보이시죠? 이러한 세세한 부분도 자세히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감정 분노 자막인데요. 이런 거친 느낌이 잘 묻어나도록 GW 모구 자수 심결 폰트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 불 이미지를 하나 구해서 이렇게 레이어 뒷부분에 깔아줬습니다. 이미지 불러오는 방법은 새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파일에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 어글 자막은 레퍼런스와 비슷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210 연필 스케치라는 폰트를 사용을 했고요. 위에 브러쉬 이미지도 똑같이 이미지를 불러와서 자막바처럼 사용을 하였습니다. 감정 실망 자막도 약간 돌덩어리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GW 송강가사라는 폰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감정 애트 자막은 귀염귀염한 둠켈산스 폰트를 사용을 했고요. 하트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시켜줬고 하트 이미지도 자막의 길이에 따라서 위치가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반응형 디자인을 적용을 시켜줬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부분이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부분인데요. 그라데이션 들어간 부분을 선택을 해서 실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아마 단색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선형 그라디언트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색상 중지를 추가를 해서 화면과 같이 색상을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포인트 A와 포인트 B는 210 옴니 고딕을 사용을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포인트 C의 경우에는 릭스 토이스토리 프로라는 폰트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 펜 도구를 이용을 해서 화면과 같은 쉐입 모양을 만들어 줬습니다. 포인트 D는 생각을 표현할 때 사용할 거라서 210 버킷리스트라는 폰트를 사용을 해서 해당 느낌을 살려줬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을 레퍼런스 삼아서 자막을 새롭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톤앤매너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자막 세트를 만들어 두면 영상 전체의 자막 스타일에 일관성을 줄 수 있고 무엇보다 편집 시간도 훨씬 단축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비슷한 느낌의 폰트를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폰트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사용한 폰트는 전부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어도비 무료 폰트들이기 때문에 정품을 이용하신 분이라면 어도비 폰트에서 손쉽게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영상 편집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좋은 팁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